이 산에서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제가 부시크래프트라고. 예? 이런 부시크래프트라는. 부식요? 그게 아니고. 이건 뭐라? 부시크래프트라는 문제. 크래프트. 부시는 자연을 뜻하는 덤불. 크래프트는 이제 뭐 만들다 뭐 이런 뜻인데 이렇게 뭐 자연에 있는 걸 이용해서 뭐 쉘터도 꾸미고 아니면 뭐 이런 통나무로다가 뭐 테이블도 만들고 이것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오. 이렇게 해서 캠핑을 즐기는 거. 예. 그거를 이제 부시크래프트라고 해요. 아, 그게 부시크래프트입니까? 네. 의자도 안 가져가고 테이블도 안 가져가고 돌이 내 테이블이 되고 나무가 나의 의자가 되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를 가져가지만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지잖아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그래서 짐이 더 단촐한 게 저는 좋습니다. 편리한 캠핑 장비 대신 그의 배낭에는 자연물을 활용해 필요한 캠핑 용품을 직접 만들어 쓰기 위한 도구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직접 시범을 보여주겠다며 주워온 나무를 잘라서 만들고 있는 이것은 뭐죠? 물로 말뚝도 받고 나무 쪼갤 때 바토닝 할 때도 쓰고. 이렇게 이럴 때 씁니다. 꽤 쓸모가 있네요. 아, 그럼요. 이번엔 좀 더 섬세한 작업입니다. 요건 나무를 깎아 식기까지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요. 스웨이드 나이프라고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스푼 나이프. 스푼 팔 때 쓰는. 이렇게 오목한 건 다 팔 수 있어요, 이 정도로는. 각각의 쓰임새는 물론 나무의 재질과 색감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더한 그의 작품들. 남다른 미적 감각이 돋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뭐 어느 정도 하신 겁니까? 이 경력이? 부시크래프트만 한 거는 지금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카빙 이런 깎는 것도 한 그 정도 됐고요. 10년 정도. 네. 이 자리에서 계속 계신 건 아니죠? 아니죠. 여기는 제 놀이터. 이게 전국에 이런 데를 이제 다 13년 동안 돌아다니셨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장소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네. 뭐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뭐 타잔이죠, 타잔. 속에는 타잔이 이렇게 흡수돼 있습니다. 밖에서 놀고 싶어요, 그냥. 최근 부시크래프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부시크래프트 전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톱을 눌러줘요. 한쪽은. 잡고 쓰는 데도 눌러줘야 되는데 누르고 길게 당기는 거예요. 부시크래프트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교육도 하고 거기서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약간 캠핑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을 만들어 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부터 현실로 됐어요. 지금 여기 나무 죽었죠? 죽었잖아, 이거. 예. 자, 요거는 이제 랜턴 걸면 되고. 랜턴 거리. 막 분지는 부러지니까. 예. 요즘 옆에 이제 나무 죽어 쓰러진 거 많죠? 예. 저건 다 잘라서 정작. 저쪽 보면 예. 죽은 나무 큰 거 있죠? 예. 저걸 잘라서 이제 가구를 만드는 거예요. 저걸 잘라서 가구를 만든다고요? 의자도 만들고. 가구? 위에서 하면 톱이 껴버린다, 이렇게 물어버려. 그래서 톱질을 아래에서 해야 돼. 그래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두 사람. 오! 뚝 떨어지죠? 와. 이렇게 해서 이걸 나무를 잘라내는 거야. 승민 씨 처음 하는 톱질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와. 이제 내가 한번 썰어볼까? 몸으로. 팔을 안 쓰잖아요. 이렇게. 역시 한결 여유로운 고수의 몸짓. 톱질은 팔이 아닌 몸으로 해야 하는 거였군요. 이게? 톱을 다 써야 돼. 그래 작업이 빨라. 와우. 이렇게. 야생에서 지낸 십수년의 내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고정이 잘 되잖아요. 이런 활동이 크게 보면 어른들의 소꿉놀이,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듯이 어른들도 밖에 나가서 막 뭐 아기자기하게 꾸미기도 하고 멋있게 꾸미기도 하고 느낌 있게 꾸며서 약간은 매체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요즘은 또 그런 걸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속 일을 해야 돼. 부시크래프트는. 내가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야 지금. 잠도 이상한 데도 자야 되고. 야, 어찌 보면 이게 우리네 인생과 좀 닮아 있네요. 그렇죠. 일하면 뭔가 결실이 나오니까.
주워온 나뭇가지로 다리를 만들어 끼워주면 그럴듯하게 형태를 갖춘 나무 테이블이 완성됩니다. 어떻습니까? 고수표 야생 주방 탐나지 않으신가요? 받아서 예. 그분 사시던 걸 고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청소만 하고 지금 살고 있고요. 예. 집에 있는 것보다 내가 아시다시피 밖에 있는 게 더 많아요. 예. 그래갖고 거실도 거의 밖에. 이곳이 이 집의 거실이라는데요. 앞마당은 고수의 놀이터랍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서 가장 오래 머문다는 공간. 도끼며 칼, 무시무시한 쇠뭉치들이 가득한 이곳이 바로 그의 직장? 이거 대장장이죠, 그냥. 아. 네. 대장장이가 맞죠. 대장간을 하니까. 처음부터 대장장이는 하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이제 캠핑을 오래전에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칼을 좋아하는 마음에 칼을 만들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 거고 좀 욕심이 생긴 거죠.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자신이 좋아하는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한 것이 대장장이 일. 캠핑을 통해 직접 칼을 사용해보고 꼭 필요한 쓰임새를 연구해 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캠핑용 칼이었죠. 제가 평생 꿈을 꾸지 않고 살았거든요. 뭐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인생은 해야 되겠다. 이건 나 직장을 그만두고도 더 늦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사회생활. 사업 실패로 벼랑 끝에 놓였던 시절. 빚을 갚기 위해 마트 일용직에서 시작해 점장이 되기까지 그는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점장으로 있었던 데는 한 달에 뭐 10억? 매출로 10억 정도? 내가 잘하는 거였지만 열심히 했던 거였지만 그걸 그만뒀다는 게 너무 잘한 일 같아요, 제 인생에서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김장철이었어요. 외장을 펴놨어요, 외장을. 밖에다가 장을 피고 뭐 쪽파, 배추 막 이렇게 팔잖아요. 그걸 제가 점장인데 제가 했어요, 그걸. 근데 그걸 다 펴놓은 상태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접을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왜 사람같이 못 사는 거예요. 수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있는 걸로 이제 어떻게든 저떻게든 이렇게 생활하고 버텼죠. 일에 너무 매달려서 일에 모든 걸 다 쏟아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했으면 솔직히 이제 자기가 꿈꾸는 거 찾아도 되지 않을까. 솔직히 저희 일주일에 한 번 보거나 한 달에 한 번 본 적도 있다니까요. 가장으로서 짊어진 삶의 무게를 기꺼이 함께 나눠진 아내. 인생의 변곡점에서 꿈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나를 지지하는 진짜 내 편이 있었기 때문이죠. 와. 일단 손에 잡고 있고. 오. 이 가죽도 직접 만드신 겁니까? 아, 그럼. 자, 이거 한번 잘라보세요. 이걸요? 그냥 싹 잘라보세요. 어. 잘 들죠? 근데 내놨는데 잘리네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야지 칼이지. 와, 이거. 내 목적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을 살리는 칼이야. 나 칼을 잡네. 칼 잡아요.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생존 도구는 단연 칼. 됐죠? 허리춤에 칼부터 채웁니다. 아까 제일 중요하게 생겼던 아. 식기, 반합, 네. 컵, 오. 그리고 이건 뭐 양념 된장 같은 거. 예. 이거는 뭐냐면 생존에 필요한 도구들. 칼하고 그다음에 라이트하고. 칼, 예. 파이어 스틸. 이거는 이게 호루라기. 호루라기요. 네, 생존용 호루라기. 아, 생존용. 네. 오랜 노하우를 집약해 꼭 필요한 것들로만 채웠다는 고수의 배낭. 배낭 하나면 야생에서도 못 누릴 것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 그 솜씨 좀 볼까요? 그리고 이번엔 침대방까지. 기둥삼을 튼튼한 나무만 있으면 곧바로 설치는 끝. 힘쓸 일도 없이 간단합니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와우. 여기다 집어넣고요. 앉을 때는 예. 어떻게 앉냐면 예. 엉덩이 먼저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오. 이렇게 앉고 그다음에 누워서 다리 이렇게 올리면 돼. 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발 올리고. 와, 잠깐. 와. 굉장히 편해요. 사죠. 이제 이렇게 하고 이게 대박이네요. 완전 편하지. 지금 고수님 만난 지금까지 중에 제일 지금 행복한 시간입니다. 일어나기 싫은데요. 일어나기 싫어 진짜. 예. 진짜 진심. 오늘 두 사람의 안식처가 돼줄 완벽한 숲 조망. 자연 호텔이 완성됐습니다. 고수님 예전에 그 마트 하실 때 계속 하시면은 지금 좀 뭐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했을 건데 뭐 후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일단은 뭐 그 질문에 후회는 절대 없고. 네. 마트 다닐 때 돈 많이 벌 수 있었죠. 많이 받았고. 알잖아요. 딱 마트 가서 문제 있으면 점장 나오라 그래. 점장이 무슨 죄야. 근데 잘못인 거야. 내가 관리를 잘못한 거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죠. 엄청나죠. 하루에 그거 한 3번 당하면 어지러지합니다 이제.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적어도 15시간을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15시간 일을 합니까? 근데 저는 15시간 일을 그렇게 10몇 년 동안 하고 살았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나 진짜 나를 위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잠자고 내일 걱정하지 않고 내가 몰두할 수 있는, 그래서 부시크래프트나 이런 걸 더 좋아한 것 같아요. 치열했던 삶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됐던 소중한 경험이 있었기에 더 늦기 전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겠죠. 한 캔에 잘 정리해서 마무리합니다. 고생했네. 이것이 이들에게 잠시 자리를 내어준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하는군요.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잘 놀고 잘 먹자고 하는 거잖아요. 힘든 거는 나의 몫이고, 그지만 그 나의 즐거움을 통해서 자연을 훼손시킨다면 그거는 자연한테 나쁜 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에 열매가 1톤이 달려있더라도 내가 먹을 만큼만 취하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취해야지, 그거보다 과하게 되면 쓰레기가 남거나 아니면 부를 때더라도 숯이 많이 남거나 이런 현상이, 자연 연소돼도 다 태워버리고 쟤만 남아야지 아무것도 없어야 정리가 편한데, 다음을 생각한다면 오늘을 잘해야 되죠. 그렇다면 인생 고수가 전하는 삶의 좌우명은 무엇일까요? 난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산다. 네. 원빈이 하던 거 아닙니까? 나의 오늘만 산다는 오늘 하루를 정말 내일 없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자. 인생이란 긴 여정 속에서 때론 힘겨웠지만 잘 지나왔고 방황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길이 됐습니다. 박랑고수는 말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하랴. 꿈은 품는 것만으로도 내 것이라고 말이죠.